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장 내내 강하게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날이에요. FOMC 충격에 트럼프 발언, 거기에 내만의 날까지 한꺼번에 터진 날인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눌리는 이유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준위원 19명 중 9명이 올해 안에 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FOMC에서는 연내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게 이번에 절반 가까이 돌아선 겁니다. 시장은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올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를 일절 주지 않겠다는 새로운 방식을 선언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이 불확실성이 어젯밤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고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MOU는 최종안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전자서명으로 종전합의가 이미 발효됐지만 트럼프의 이 발언 하나로 완전한 종전이 아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내만의 날입니다. 이 주식과 관련된 파생 상품들의 만기일이 한날에 한꺼번에 몰리는 날인데요. 이날은 포지션 정리를 위한 대규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FOMC 충격에 트럼프 발언, 거기에 내만의 날까지 오늘 하루에 악재가 3개나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외인이 240만 주 넘게 순매수를 하고 기관도 190만 주 넘게 담았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410만 주를 넘게 던졌는데요.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구조인 거예요. 거래원까지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모건 스탠리가 오늘 하루만 300만 주 넘게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엇갈린 흐름 속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강하게 받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백억, 수천억 단위를 굴리는 이 외국계 기관이 오늘 이 악재 폭탄이 터지는 날 오히려 이 자리를 기회로 보고 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금들이 방향을 잡으면 주가가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급 흐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4월 말 저점에서 주가가 올랐던 것도 이 외인이 먼저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고요. 6월 초에 외인이 팔아치우는 구간에 주가가 바로 눌렸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부터 외인이 다시 320만 주 넘게 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대규모 매수로 들어온 겁니다. 이 종목의 방향성을 결정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5,300만 주가 넘습니다. 전일 대비 약 150%인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날은 단순한 하루 반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큰 추세가 시작되는 날의 공통점이 바로 이 거래량의 폭발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오늘로 FOMC도 끝입니다. 내만의 날도 오늘장 마감으로 끝나죠. 오늘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소화되는 날인데요. 그 말은 내일부터 이 압력들이 하나씩 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악재가 한꺼번에 몰린 날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가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내만의 날 같은 경우 이 장마감 이후 변동성이 빠르게 잦아드는 특성이 있어서 오늘 쏟아지는 매물들이 소화되고 나면 내일 금요일부터는 시장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다음 주 6월 24일 마이크론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경쟁사이자 이 벤치마크 종목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되고 반도체 섹터 전반에 기대감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게 바로 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외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대규모로 담아가고 있는 게 이 그림을 미리 보고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자금일수록 미리 포지셔닝을 합니다. 개인들이 뉴스 보고 들어올 때 이 외인들은 이미 다 담아놓은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타이밍 차이가 결국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셔야 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이냐? 매일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장 초반에 이 외인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다음 방향이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내일 오전에 외인이 추가로 받아준다면 그게 다음 구간을 여는 신호가 되는 거고, 반대로 차익 실현으로 돌아선다면 잠깐 눌렸다가 다시 방향을 잡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알고 있어도 막상 장이 열리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직장 다니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이 초반 움직임을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고 나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팔아야 하나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따로 저장을 해서 내일 오전장 외인 흐름이 나오는 그 순간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방송 놓치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 주식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 보고 회의 중간에 몰래 계좌 확인하고 점심 먹다가 차트 보고 화장실 가서 또 스마트폰 붙잡고 있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루 종일 신경을 쓰면서도 막상 중요한 타이밍에는 항상 놓친다는 거예요. 이 장이 열리자마자 크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나는 회의 중이고 점심 먹고 있고 확인하고 나면 이미 다 움직인 다음이고, 퇴근하고 나서 보면 그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 팔아야 하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요. 시장 전체가 무너지던 그때 저도 확실한 기준 하나 없이 버텼었는데요.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회복되겠지 싶었는데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은 일대로 안 잡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계좌만 들여다보다가 잠드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정보가 없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뉴스도 보고 해외 기사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했는데도 막상 내 이 돈이 걸리면 그 많은 정보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그 마음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오늘 밤 어떤 소식이 나오든 내일장이 어떻게 열리든 그 타이밍마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보다가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 더 이상 없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현재 중동전쟁 이슈가 있었음에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났던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전력난에 처한 거 알고 계시죠? 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관련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